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발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1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 환자는 9,887명으로 현재까지 는 상황입니다. 격리 해제자가 5,567명으로 현재 격리 해제자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50%를 넘는 상황이고 사망자는 165명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 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가 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조치인 거죠? 그 지금까지는 우리 유럽발 네. 혹은 미국발만 예. 자가격리를 했고 그 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가격리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입국자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국내 내국인이 약 70% 정도라고 그러니까 네네. 한 2,000명 정도가 외국인일 것인데 예. 물론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집들이 다 있으니까 관리가 쉬울 텐데 예. 일단 외국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 체류자들은 자기 숙소가 자기 거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이외에 단기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를 하면서 자비로 격리를 하면서 2주일간의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단기 체류자들은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비행편도 많이 줄어서 내국인들도 많이 줄어서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한 1,600 이상 정도를 이 격리시설로 예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네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600 정도가 아마 적정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혹시라도 늘어날 경우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격리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이 자가격리이면서 유증상자들은 다 진단을 받게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진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 방역당국의 이 능력으로도 이 7,000명 들어온 사람을 모두 다 일단 해보면 좋겠지만 진단검사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강도의 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입국자들이 자가격리가 되는 건데 아까 뭐 하루에 7,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한 6배 정도나 급증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할 여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주간을 능동 감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네.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이 자가진단 앱인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접촉을 해갖고 매일 증상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예. 또 GPS로 위치 추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아마 GPS로도 다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자가 앱이라든지 능동감시라든지 모든 것이 자발적인 부분이 빠지면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위반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든가 증상이 있는데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든가 즉 가서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국 금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으로도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좀 힘은 들더라도 명수가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힘은 들더라도 이 방역이 통제가 가능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주간 그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이제 처벌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일단 규정을 어기기만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이거는 예외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자가격리 수칙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5대 병원에서 가운데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9세
여자 어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기억하는 게 이 대형 병원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많이 발생해서 지금 뭐 큰 일이 됐었는데 이게 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게 또 이 대형 병원에서의 병원 내 감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지금 처음부터 광주 21세기 병원이라든지 네네. 뭐 은평 성모병원이라든지 여러 병원들이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고 폐쇄가 되고 다 통제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바이러스의 지금 특성상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원내 감염들 중에서 웬만한 병원들은 다 통제가 가능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병원이 엄청나게 큰데 그 안에서 환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해도 전체를 다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더 선제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마 폐쇄를 했을 겁니다. 지금 네네. 이 수와 병동 또 뭐 여러 영상실 이런 데를 다 폐쇄를 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 정도 폐쇄를 하면서 또 1인실로 격리를 하고 음압병실에서 다 격리를 해서 제대로 역학조사를 한다면은 최대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더 이상 환자나 혹은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가 없다고 하면은 그다음에는 단계적으로 병원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네. 너무나 큰 병원이 지금 환자가 생겼다는 것은 우려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면요. 이 아산병원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500여 명을 검사했더니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수님, 이 9살 어린이가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지금 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을 들렸던 걸로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청도의 대남병원의 경우 네. 정신과 폐쇄병동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21세기 광주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환자들이 있었으니까 코호트 격리도 하고 제압이 됐습니다만은 은평 성모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송 요원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대부분 지금 나오는 감염원이 모르는 이런 대형 발생, 집단 이런 것들은 감염원을 꼭 계속 찾아가야 한다기보다는 일단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의 동선에서 어디까지가 과연 노출이 됐었느냐 하는 걸 확실하게 하고 차단을 하는 방역으로서 소독으로서 차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저 9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디서 감염되었느냐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렸었다 하는 것인데 날짜로 보면은 25일 날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렸고요. 예. 네. 이 아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지금 모든 입원 환자들은 일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입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26일 날 음성으로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적어도 26일 단계에서는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두 개의 아산병원하고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 확진자 발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9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속 방역당국이 찾아가면서 지금 그 원인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의정부 성모병원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아산병원인 경우는 실제 접촉한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거의 아마 확산이 안 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원 음성이 나와서 지금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 즉 지금 노출된 시점이 짧은 시간 안에 노출된 사람들은 음성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더 해보지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 할 것은 아니고 예. 밀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번 더 하면은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가톨릭대 의대 소속이시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오전 8시부터 전체 폐쇄가 됐잖아요. 지금 병원 좀 상황 어떻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이게 집단 감염이라고 하지만 실제 집단 감염이라기보다는 이 간병인들을 통해서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이 지금 현재 환자는 한 명 원래 감염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전염된 사람은 한 명이고 또 관계자 간병인이 4명이나 된다고 해요. 아, 네. 예. 그런데 아마 이게 선제적으로 병원 전체를 다 폐쇄를 하고 네.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전수조사를 해서 전원 어디까지가 음성이 나오냐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산병원처럼 이 밀접 접촉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과연 그러면 우리 감염원이 어디가 있을 수 있냐, 시점 같은 걸 잘 찾아보고 네. 접촉자의 순서 같은 걸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폐쇄를 하고
또 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정상화하는 시점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의정부 지역에서 대형 병원이 이 의정부 성모병원밖에 없는데 아, 예, 예. 예, 또 일반 외래도 다 지금 정지된 상태고 응급실이라든지 모든 입원 환자들이 물론 치료는 제대로 받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환자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상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시켜서 이 역학조사로서 이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병원이 원체 크기 때문에 병상에 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폐쇄를 했을 뿐이지 이것이 뭐 전체가 다 집단 발생이 앞으로 우려가 돼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아마 역학조사 하루 이틀 더 하게 되면은 전원 그 진단검사한 결과가 나오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아마 무난히 그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10명에서 끝날지 안 끝날지는 환자는 몇 명 더 생긴다 할지라도 예. 네. 그 생기는 것은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속보와 병원 내 감염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